아, 목이 좀. 시작해요? 인사만 하고. 제가 먼저 하는 날. 아니요, 내가 먼저. 안녕하세요, 김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현민입니다. 본식 스냅을 계약하셨을 때 예식 당일날 대기실부터 본식 스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간별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아두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웨딩홀을 계약을 하고 나면 예식 시간이 결정이 나실 거고, 이 시간 기준으로 언제부터 신부 대기실을 이용하시며 또 신부 대기실에서 촬영이 어떤 식으로 시간 안배를 하시면 좀 더 좋을지 시뮬레이션 하는 형태로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메이크업샵에서 메이크업을 끝내시고 차량 웨딩카를 타고 예식장으로 오시면 대기실로 바로 오시게 될 거예요. 보통 예식이 오전 11시에 예식을 시작한다 그러면 신랑 신부님 대기실 입실 시간이 1시간 전 10시부터 대기실에 입실하시게 되는데, 스냅은 예식장에 먼저 도착해서 신랑 신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전부터 기다리고 있긴 한데, 이제 첫 예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일찍 오시죠. 1시간 30분 정도 전에 오셔서 뭐 연출이라든지 아니면 원판 촬영을 일부 먼저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원판 촬영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타임에 예식을 하실 때는 그 원판 촬영의 일부분을 먼저 찍기도 합니다. 그 원판 촬영 중에 조금 일찍 와서 진행을 하시는 원판 촬영 경우에는 혼주님과의 촬영, 양가 직계가족 촬영을 먼저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일부 원판을 첫 타임 때는 먼저 와서 찍는 이유가 예식장이 신랑 신부님이 계약한 시간만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0시 예식이면 신랑 신부님이 10시가 땡 됐을 때 시작하는 거는 혼주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혼주 입장 리허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랑 입장 리허설 해야 되고, 10시 15분 전부터 신랑 신부님 가족분들과 신랑님도 리허설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음 타임에 예식을 하시는 분들도 15분 전부터 리허설 할 시간이 필요해요. 다음 타임도 15분 리허설을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는 1시간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식 시간을 1시간 쓰는 게 아니라 예식 시간에서 15분 정도를 리허설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예식 시간은 45분이죠. 그럼 본식이 10시에 시작을 하면 10시에 혼주 입장,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리고 원판 촬영, 식순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45분 안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짧죠. 근데 식장을 이용하는 시간은 1시간은 맞는 거죠. 신랑 신부님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리허설은 따로 그러면 시간을 준비를 해서 식장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어느 예식장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식장이 리허설 시간과 본식이 치러지는 모든 시간을 합쳐서 1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10시에 시작을 해서 45분 동안 원판 촬영까지 끝내려면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저희가 이제 예식장 가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작가님 빨리 좀 끝내주세요. 촬영 좀 빨리 끝내주십시오.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원판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누가 다가와요. 조명 설치하고 삼각대 설치하고 있는데 그때 다가와서 그때부터 얘기해요. 작가님 빨리 좀 부탁드려요. 무슨 알람이에요, 알람. 원판 촬영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끝내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럼 뭐 어쩔. 보통 이제 식순을 준비를 하실 때 할 수 있는 걸 다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예식 시간은 45분인 거예요. 그리고 원판 찍는 시간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요. 그렇죠. 사진을 뭐 그렇게 오래 찍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체 촬영은 3장을 찍어요. 친척들 나와서 찍는 사진 하나, 친구들이 나와서 찍는 사진 하나, 그리고 이 친구들과 같이 찍는 부케 던지는 사진 하나. 단체 촬영은 총 이렇게 3컷을 찍는데, 이 단체 인원이 적게는 한 4, 50명에서 많은 경우는 200명까지 하객들이 와서 그 사진을 찍으려고 주례단상으로 다 몰려 나오는데, 일사불란하게 다 한 번에 움직여주면 사진이 이만큼 오래 걸리지 않는데 안 나와요. 근데 나와도 줄을 똑바로 안 서. 나와서 신랑 신부에게 줄 서서 인사해요. 무슨 팬 사인회처럼. 그렇죠. 직장 동료나 지인분들 컷은 좀 빨리빨리 나와주시는 편인데, 일가 친척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셔서 나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쭈뼛쭈뼛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오는 시간이 사진 찍는 시간의 90%를 차지해요. 사진은 10초면 다 찍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5분, 10분을 잡아먹으니까 원판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타임이면 찍을 수 있는 원판을 먼저 찍어 놓으면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죠.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 여유를 주기 위해서 첫 타임인 경우에는 신랑 신부님들이 미리 찍어 놓는 거예요. 첫 타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더 있다 보니까 이제 원판 촬영도 하실 수 있고 신랑 신부님 연출 촬영도 좀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첫 타임의 가장 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홀이 비어 있죠. 홀이 홀에 하객이 아무도 없고 네. 텅텅 비어 있는. 그 완벽한 두 분에서의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첫 타임 같은 경우에는 홀 연출 사진을 좀 더 집중해서 찍으실 수가 있는데 15분 정도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SNS로 스냅옵션 같은 걸 검색하실 때 보면 신부 베일이 흩날리면서 홀에서 찍혀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첫 타임일 때 좀 일찍 예식장에 도착을 해서 대기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원판도 찍고 신랑 신부님이 그런 연출 촬영 같은 것들도 그때 이제 다 하시는 건데 첫 타임하고 마지막 타임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 타임 이럴 때는 이런 연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타임 같은 경우에도 연출은 할 수 있는데 첫 타임처럼 그렇게 깨끗한 사진이 안 나와요. 왜냐면 하객들이 다 구경하고 있어요. 홀 직원들이 이제 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지키기도 하죠. 이런 게 이제 끝나면 대기실에 그때부터 이제 대기실에 들어가죠. 네, 신부 대기실 들어가면 연출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신랑 신부님이 뒤어진 신부 대기실에서 약 10분에서 15분간 연출 촬영을 진행을 하죠. 대기실도 보여줘야 되니까. 대기실 역시 하나의 포토존이죠. 신부가 하객을 맞이하는 신부의 포토존인 거거든요. 네. 그게 대기실이기 때문에 신부만의 포토존에서 신랑 신부가 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연출 촬영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는 신부 대기실 문을 닫아놓고 연출 촬영을 시작을 해요. 네. 하객들이 일찍 오시는 경우에 축하를 해주시는 이 분위기가 그런 것들 때문에 사진 촬영에 시간이 지연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기실에서 연출을 해야 되는데 하객들이 계속 오게 되면 신랑 신부님이 카메라를 못 쳐다봐요. 오는 분들이 친척 어른들이니까 화답하느라 대기실 연출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대기실에서 하객 맞이 사진 또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연출 시간이 늘어나니까. 네, 신랑 신부님 대기실 사진은 두 분 연출 사진을 찍을 때만큼은 서로한테 딱 집중을 해주셔야 그만큼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대기실에 입실해서 신랑 신부님이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연출 촬영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촬영하냐면 양가 혼주가 신부와 찍는 사진을 찍어요. 아버지는 보통 밖에서 손님 맞이를 계속 하시고 양가 혼주분이 들어오셔서 사진을 찍고 이제 그 사진이 끝나면 그때부터 식장에 찾아오시는 하객들이 오시는 순서대로 이제 계속 대기실에서 신부와 이제 사진을 찍는 거죠. 약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되죠. 이제 시간이 왜 30분이냐면 예식이 시작되기 10분 정도 전에 대기실을 마감을 해요. 10분 전부터 이제 신부가 입장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뭘 준비를 하냐면 립도 새로 좀 보충해서 바르시고 틀어진 액세서리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새로 조정하고 1시간 가까이 계속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드레스 핏이 구겨져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따라온 도우미 선생님이 그때 다 다시 손보는 거예요. 예식 도우미님들이 오셔서 인사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몇 걸음 앞에서 아버님과 손을 잡을 거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게 끝나고 이제 식이 시작이 되면 부모님들이 이제 입장을 하시고 신랑님이 입장을 하시는데 신랑님들이 하셔야 될 게 너무 빨리 걷지 않는 거예요. 신랑님들이 생각보다 엄청 빨리 걸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예식장에서 제시하는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버진우드 중간쯤에서 양가 쪽에 인사를 하고 다시 입장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신랑님이 입장하실 때 직장 동료, 친한 친구들이 보이면 그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손도 흔들고 목례도 하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입장을 하시면 신랑 입장이 자연스럽게 신랑이 달려오듯이 그렇게 입장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신랑님이 입장하시고 나면 하객들한테 그리고 양가 혼주님한테 인사하실 텐데 그때 이제 신랑님이 하셔야 될 게 손을 앞으로 모으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손 이렇게 모으는 거 이거를 신랑님은 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좀 더 반듯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세도 바른 것 같고 손 모으고 사진 찍으면 어떻게 나오냐? 조금 어깨가 말리니까 더 겸손해 보이고 위축돼. 네, 위축돼 보이죠. 네. 네. 신랑이라고 하면 신부는 화려하고 아름답죠. 신랑은 든든하고 듬직해야 돼요. 맞아요. 저희가 촬영 전에 대기실에서 신랑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식이 시작되면 신랑님이 다시 이러고 입장을 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 찍으면서도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막 무전이라도 보내고 싶어요. 안 돼요. 한 번 흘러간 상황은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랑 입장을 다시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손 모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신부 입장 때는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늦게 걸어가십시오. 최대한 네. 천천히 이 정도인가 할 정도로 늦게 걸으셔도 됩니다. 네, 이제 아버지 손잡고 걸어가면 아버지도 신랑이랑 똑같아요. 남자라서 사람들이 나 쳐다보고 있으면 엄청 빨리 걸어요. 그러면 사진이 어떻게 나오냐면 신부가 아버지한테 딸려가는 게 그대로 나와요. 두 분이 입장하시기 전에 아버지와 그때 소통을 하시면 돼요.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천천히 입장하십시오. 뭐 예식 전에 아버님과 연습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입장하실 때 아버지하고 얼굴을 보고 대화도 나누면서 입장하시면 사진이 예쁘게 나와요. 이제 신부 입장이 끝나면 신랑에게 손을 건네받고 두 분이서 이제 주례 단상 쪽으로 걸어오실 텐데, 근데 그때 두 사람은 이제 카메라 피하지 마시고 카메라 이렇게 응시하시면서 걸어오시면 돼요. 주례 단상을 향해서 걸어오실 때 이제 작가님을 보고 걸어오라고 하는 것은 식순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들 때문이에요. 이 주례가 없는 예식 같은 경우에는 주례 단상을 바라보고 있는 면이 생각보다 적게 있어요. 상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나도 이해가 안 돼. 주례 없는 예식 같은 경우에는 주례 단상을 바라보고 있는 각도가 적잖아요. 맞아요. 주례 단상에 주례가 없더라도 식순에 아버지들 덕담이나 어머님들 덕담이 있으시죠. 그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신랑 신부하고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례 단상에서 카메라가 신랑 신부님을 앞에 장애물 없이 오롯이 신랑 신부님만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순간이 따로 없어요. 신랑 신부를 주례자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컷. 그 컷은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여유롭고 가장 유일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최근에 가장 많이 요청하시는 건 반지 보여주는 컷도이기도 해요. 네. 맞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하시죠. 자, 신랑 신부님이 이제 주례 단상 쪽으로 걸어오시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고 나면 이제 다음 식순이 맞절이에요. 네. 이때도 이제 두 분이서 하셔야 될 게 인사하는 타이밍. 맞아요. 신랑 신부님 맞절하실 때 서로 타이밍을 맞추셔야 돼요. 이게 엇박자가 되지 않게끔 하나 둘 셋 이걸 꼭 연습을 하셔서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걸 염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식순대로 흘러가요. 네. 예식 중에 두 분이서 사진 작가가 어떠한 요청이나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많이 하셔야 될 행동이 서로 마주보는 거. 네, 마주보기. 네. 그리고 꼭 손잡기, 팔짱 끼기. 성원 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나서 책자를 주고 나면 둘 다 손이 뻘쭘하게 있어요. 그게 이렇게 돼서 끝날 때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시 붓기에도 염두를 하셔야 돼요. 사랑의 서약을 낭독하는 게 식순에 있으시면 두 분이서 사랑의 서약을 낭독하시고 난 다음에 손을 잡거나 팔짱 끼는 걸 꼭 다시 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이제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이제 인사할 때 네, 키워주신 부모님께 인사하는 시간이 있죠. 저는 이렇게 큰절 드리는 게 별로더라고요. 신랑이 사진에서 사라져요. 신랑이 큰절을 하게 되면 신부 드레스에 가려서 신랑이 없어져 버려요. 신부 혼자 인사하는 것처럼 사진에 나와요. 큰절을 하고 신랑이 일어나면 모습이 다 망가져요. 셔츠 다 나오죠. 바지 다 구겨지죠. 상의 다 벌어져 있죠.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큰절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인사를 하실 때 타이밍 맞추는 것도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신랑님 먼저 인사하고 신부님 인사하고 서로 올라오는 타이밍 다 다르면 하객들한테도 보기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사진에 보면 한 사람은 인사하고 한 사람은 인사 안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사회자가 말을 해요. 부모님들 일어나셔서 신랑 신부 한 번씩 좀 안아주세요. 이럴 때도 안을 때 포옹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포옹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3초? 이렇게 안고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게요. 뭐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이라도 건네면 부모님이 뭐라고 화답을 하실 거예요. 식순이라고 꼭 생각하지 마시고 단 몇 초라도 부모님에게 그런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축가, 축사, 축주, 축무 지인분들이 나와서 이제 축하를 해주는 그런 식순이 있을 때는 그 시간이 가장 서로 마주보기 좋은 시간이에요. 맞아요. 네. 축하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서로 마주 보면 돼요. 축가하는 사람, 뭐 축사하는 사람, 지인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둘이서 이렇게 좀 무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신랑 신부님이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 하객들은 아유 둘이 참
잘 살겠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럼 축가 부르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 머릿속에 가사밖에 없어요. 신랑 신부님이 뭘 하는지 눈에 안 들어와요. 신랑 신부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축가나 축사하실 때 두 분이서 서로 마주보고 귓속말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 예쁜 사진도 많이 남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행동들을 그때 좀 해주시면 돼요. 신랑님이 직접 축가를 부를 때는 축가가 끝나고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축가만 딱 부르고 나서 마이크 건네주고 뻘쭘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잘 살자고 한번 꼭 안아주시면 축가의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식순에 뭐 예물 교환이 만약에 있으면 신랑님이 무릎 꿇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것도 반대. 예전에는 그게 조금 당연한 것처럼 모든 신랑님들이 신부에게 무릎 꿇고 뭐 반지를 끼워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잘 없어요. 그리고 그 사진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좀 촌스럽죠. 무릎을 잘 꿇는 사람은 멋지게 나오죠. 근데 대부분 무릎 사이가 되게 좁게 옹졸하게 해서 꼽아주신다면 추천하지 않죠. 네. 그리고 간혹 계획이 없었는데 사회자가 무릎을 꿇으라고 갑자기 멘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자에게 미리 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이벤트성은 될 수 있을지언정 결과물적으로는 그렇게 아름답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두 분이 이제 행진인데 행진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앞만 보고 걸어오시면서 친구들 보고 이제 웃거나 손 이렇게 간단하게 흔드는 정도만 하시는데 행진하실 때도 서로 좀 많이 마주 보시고 눈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버진로드에서 휴대폰 같은 걸로 맞아요.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보면 이제 포토타임을 잠깐씩 진짜 1, 2초씩만이라도 이렇게 가지면서 축하해주는 하객들의 모습을 충분히 즐기면서 그리고 그런 모습들에게 이제 화답을 하면서 그렇게 행진을 하시면 또 그 모습들이 사진에 한결 여유 있고 행복한 예식처럼 담기게 되니까 빨리 끝난다라는 게 아니죠. 네, 행진은 맞아요. 마지막 이제 결혼식이 피날레. 피날레니까 더 행복하게 해도 돼요. 더 행복한 순간을 즐기시면서 서서히 걸어가는 것을 추천드리죠. 마지막에 이제 버진로드 끝자락에서 이제 플라워 샤워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플라워 샤워 할 때는 이제 입맞춤 진행하시고 하객들한테도 화답하고 뭐 인사하고 포토타임을 가지게 되실 텐데 뭐 물론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뽀뽀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당연히 이제 좀 쑥스러울 수 있죠. 그 쑥스러움이 잠깐이에요. 그 잠깐 동안만 그냥 두 분이 입맞춤 하시고 뭐 좀 창피하실 수 있는 걸 충분히 공감하지만은 사진도 예쁘게 나오는 사진들이 많으면 좋으시니까 이제 입맞춤씬 이럴 때도 좀 쑥스럽지만 사진 작가가 됐다라고 할 때까지 10초 정도 입맞춤 하시고 눈 감고 가만히 계시면 나머지는 작가가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네. 이렇게 플라워 샤워까지 끝나는 정도까지가 딱 이제 예식의 마무리 딱 단계라고 네네네. 보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 원판 촬영으로 이제 순서가 넘어가죠. 원판 촬영하실 때 신랑 신부님이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센터를 잡고 있는 거예요. 단체 촬영을 하게 되면 하객들이 계속 나오면서 신랑 신부님에게 악수나 이제 덕담을 건네시게 되는데 그때마다 신랑 신부님이 이제 계속 몸을 움직이시게 되죠. 그러면 정작 하객들이 다 올라온 상황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홀 가운데서 이렇게 중심이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이 원판 촬영하실 때는 홀 중간에 센터를 잡아드리면 발은 움직이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준점을 딱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 원판들 촬영이 끝나고 부케 던지는 걸 촬영을 하실 텐데 이렇게 던지는 손이 얼굴을 가리는 경우들이 또 종종 있죠. 방법은 다양한데 이런 것들도 집에서 조금 연습을 하시면 돼요. 비계 같은 거 들고 신랑님에게 이렇게 던지는 연습. 휴대폰 영상 틀어놓으시고 던지면서 내 표정이 어떤지 포즈가 어떤지 어떻게든 부케를 던지고 나서 신부님이 피니시 포즈가 좀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연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전에 신부님이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현장에서 갑자기 하려고 하면 점점 경직돼요. 그렇게 이제 부케 컷까지 다 촬영을 하면 마지막 이제 연출 촬영 하시게 될 텐데 그거는 식이 진행되는 시간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식장에서 원판까지는 어떻게든 계속 독촉을 하는 와중에도 여지를 주는데 연출 촬영까지를 고집을 부린다. 그럼 식장에서도 이제 통제가 강하게 들어오게 돼요.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아버님 가족만 고모들만 같이 한 번 더 찍어줄 수 있냐?
뭐 이런 추가적인 요청들도 좀 있으신데 원판 촬영할 때는 대부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추가 촬영을 하고 싶으시면 미리 얘기하셔야 돼요. 신랑 신부님이 하려고 했던 것들을 양보하고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 대신 촬영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식장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추가로 한다는 말은 대신 무언가를 희생한다는 얘기가 돼요. 아버지 형제, 어머니 형제 따로 찍고 싶어 하신다. 그러면 사전에 식날 전에 작가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출 촬영을 하게 되면 두 분이서 이제 모든 예식 사진이 끝나게 되죠. 이렇게 본식 당일날 대기실부터 마지막 촬영까지 요게 스냅을 촬영하는 전체 하루 일정에서 신랑 신부님들이 촬영하시게 될 내용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촬영에 임하면 사진이 예쁘게 나오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이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더 연습하셔야겠다라는 내용들만 있으면 훨씬 더 원활한 결혼식이 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예식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식 준비 잘 하시고 그러면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